24년 국가직 구급 형사소송법 기출지문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재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회 중립성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6. 사기죄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7.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0.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1.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동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거시한 것이다. 13.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14.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15.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16.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 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18.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1.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2.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23.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 사범인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4.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5.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7.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8.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30.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1.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2.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갑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3.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5.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36.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37.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 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9. 교도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0.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2.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43.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4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45.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6.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 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47.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8.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9.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50.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51.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5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53.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4. 검사는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55.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56.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 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7.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에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58.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9.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60.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61. 압수수색 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집행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2.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63.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더라도 야간 집행할 수 있다. 64.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65.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6. 작물 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작물 보관의 범죄 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작물 보관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67.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더라도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8.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69. 형사소송법에서 증언 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70. 통역인 갑이 제1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을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갑이 통역한 을의 증인신문 조서는 제척 사유가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1. 게임장의 종업원 갑이 그 운영자 을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 절차를 분리한 후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72.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7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74. 감정인들의 감정 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 개의 감정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 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75.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76.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7.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78.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79.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할 선등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80.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